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형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즉, 개인인 국민이 생명과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개인인 국민이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인인 국민을 침해하는 자에게 그 행위는 범죄이고 그 행위에는 어떠한 벌을 가한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인 국민을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다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된 이념은, 국가에 있어서 주된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주권주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속에는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균등함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도 그 이름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북한을 영어로 쓰게 되면 그 속에 people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정권은 people을 인민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people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관련해서 영어로 people을 쓰게 되면 인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실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국가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네이션 스테이트이고 북한을 만일 국가의 형태라고 본다면 그 이전의 단계인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주권주의 시대인 오늘날에 국가의 주인은 우리 전체 국민입니다. 국가의 주인을 주권자라고 하고 그 주권자는 전체 국민의 그 총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주권자를 공격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체 국민을 침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각 측에서는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두어서 이러한 국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체 국민이 침해당하는 일을 방어하려는 그러한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각 측 제1장이 내란의 죄라고 해서 그 안에서는 내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그러니까 내란죄와 내란의 죄는 다른 것이죠.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하는 경우도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폭이 넓은 것이죠. 내란의 죄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내란죄라고 부르는 이 내란 그 부분을 법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형법 제87조 조문 제목은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 처단이라는 말이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겠지만 특별히 칼로 사람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어감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단지 무엇에 처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알고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호 부화 수행하거나 부화란 부화내동할 때의 부화입니다.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형법제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 그렇겠죠. 폭동이긴 한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 이것이 한 가지 형태, 내란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 역시 폭동인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이죠. 이 폭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형법 교과서를 보면 일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고색청연한 풀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동이라는 것도 이 법조문이 국가보호형법에 들어있고 그 보호 대상이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자는 전체의 국민이라는 헌법까지, 형법에서 헌법까지 넘나들면서 이 해석을 했을 때 그 고색창연한 해설이 얼마나 편협한지 그것으로는 제대로 이 조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87조가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서 크게 내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짧은 문장인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하는 핵심 문장이 있죠. 문장에서 아주 핵심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단어들이 국어 사전상의 혹은 한자 사전상의 개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형법상의 용어이고 형법은 헌법 아래에서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층층 시야에서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형법 제87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있는 뜻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또 형법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조문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법교과서에도 없으면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새롭게 연구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더 탐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